자, 이번 시간은 111페이지죠. 네, 용도구역 편이에요. 111페이지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대상. 1번 용도지역, 2번이 용도지구, 3번이 용도구역. 그래서 자, 용도구역 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용도구역의 지정 위치죠. 위치를 보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가 5개예요. 5개 중에서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위주로 진행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용도구역 잠깐만요.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잘 보고 대답하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고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이 있죠. 자,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합니다. 무엇이었죠?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했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가 되고요.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어. 그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도 지정될 수 있죠. 용도구역은 뭐냐면은 지역지구구역이에요. 지역지구 두 개죠. 용도지역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 용도구역. 그러니까 나란히 적어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핵심. 이 정도는 살짝 기억해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삼형제. 엄마가 같습니다. 삼형제니까. 누가 나왔죠? 도시군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 아이들이에요. 용도지역이 첫째고, 용도지구가 둘째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셋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삼형제라고.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용도구역을 그림을 그려서 현장 그림을 통해서 용도구역을 소개합니다. 용도구역은 현장 그림을 그린 이유가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디에 있는지,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시가버처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 공인 중에서 그린벨트 어디에 있어요 모르잖아. 저기 도시적 밖에 있는지, 도시 주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용도구역입니다.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 여러분은 인천에 가신 거예요, 지금. 인천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인천은 도시지역으로서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자,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그 위에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동시에 두 번째 그 위에 이제 두 가지를 묶어둡니다.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를 묶여있죠. 그린벨트를 묶여있고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 구역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죠. 두 가지로 묶여있다고.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린벨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에서는 정식 명칭이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글자 그대로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니까 그린벨트로 묶이면서부터 30년, 40년, 50년 동안 개발이 지연된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공적 개발 위에 현지 원주민의 일부 개발만 허용되고요. 대부분의 개발은 다 일반적인 개발은 제한돼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30년 전의 사건, 40년 전의 사건 그 토지 소유자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쪽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풀리면 대박일까요? 아니에요.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이 아니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는 전부 공적 개발로 해제해요. 명분 없이 풀 수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누구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부 공적 개발 목적이에요. 공적 개발은 해당 지역의 토지는 그냥 둡니까? 수용해버립니까? 수용해버리죠. 그러면은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득 보는 사람은 그린벨트 안에 땅 가진 사람입니까? 주변 지역입니까?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 그것은 주변 지역을 노리지 그린벨트 안에 땅은 노리지 않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 파는 게 좋죠. 뭐. 개발될 거라고? 개발되면 뭐예요? 공적으로 다 수용해버리는데. 나중에 일부 시가보다 조금 낮은 보상금 받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풀리면 되잖아요. 풀려도 별 볼일 없다고 크게. 일부 뭐 이익 보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 가능성에 그 정도의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돈 던져둘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릴 거야. 아무까지 뭐라고. 풀려도 주변에서 약간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공원은 정식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 명칭이. 지금 외웁니다. 마음대로 따라하세요. 네,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에 있는 산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산지는 녹지지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면은 무엇으로 묶여 있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녹지지역과 용도구역으로 이중으로 묶여 있죠. 그럼 이쪽으로는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곳이라고. 근데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보면은 묶였어 안 묶였어? 안 묶여 있죠. 안 묶여 있잖아. 그죠? 안 묶인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개발됩니까? 시가지가 개발되는데 시가지 개발은 성질상 계속 도시지역과 그 주변적으로 확산돼 갈 거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단기적입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 이것은 난개발이고 환경 파괴 원인이 되잖아. 그대로 국가 그냥 둡니까?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규제합니까? 규제해줘. 그래서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그러니까 법 조문에 맞도록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죠?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면은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 시가화는 시가지 개발 과정이에요. 그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 무질서하니까 그냥 두겠다는 겁니까?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조정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공적 개발을 할 때까지 시기를,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정. 그럼 여기는 조정도 개발입니까? 규제입니까? 규제. 계획을 세워서 공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사적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세 가지 공통점은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전부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 목적의 용도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땅은 아니어서 다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인천. 인천은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까지 간 거죠, 우리가. 그럼 보십시오. 인천 앞바다 가운데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만듭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위치는 어디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와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화도 땅 사러 갔어. 강화도 땅 사러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다는 공유수면 문이고 주변 지역도 지정되잖아 봐요. 주변 지역을 넣은 거잖아요. 그림에 법에 의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공유수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인천 앞바다와 그 주변 지역도 지정될 수 있는 거죠. 바다의 그린벨트 정도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을 허용합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하니까 그린벨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땅 사러 가면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그린벨트 조심해야 돼요. 그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구라고 하지 않고 바닷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 해안가니까 바다 뷰가 가능하죠. 또 석양이 얼마나 예쁘겠어. 저기 언덕에 하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활을 하고 싶죠. 이런 곳에 땅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구나. 그러니까 위치를 다 보셨잖아. 논리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린벨트를 못 껴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위에 시가와 추진구역을 중복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위에 시가와 추진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여부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지정은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 다 규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런 것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 시가와 추진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은 또 중복 지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여부를 외우지 않는 거라고 그냥.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하죠.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 내지를 못하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안 적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정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적어두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설명만 이렇게 개요만 정리하고 있으면 다 되니까.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인천에서 서울로 돌려버립니다. 여기는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예요. 삼성동 한전부지 다 알죠?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다고. 이거 삼성동 한전부지에 있던 그 한국전력 본사가 지방 혁신도시를 갔습니다. 저기 전남 나주 혁신도시인가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나주 혁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국전력 본사를 지었겠죠. 짓고 그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 기관들이 다 입주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짓고 이게 나주 혁신도시라고. 수조 원의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처분해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입찰에 붙였고 이제 현대자동차 정문구 회장님이 10조 질러버렸잖아. 10조. 그때 언론은 시가 한 5조 내외 정도, 뭐 그죠? 5조 내외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물 밑에 다른 회사와 경쟁도 관계가 빼앗기기 싫고 또 통 크게 그냥 10조 질러버리면 시가 5조를 10조 정도 질러버린 거잖아. 그 다음날 그 현대 주식 떨어졌거든요.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이거 알게 된 거죠. 여기에 뭐지 지정되죠? 입지 규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도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했죠. 제가 그 첫날 수업할 때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용산 미군기지를 말씀드렸었고 이제 삼성도 한전부지를 말씀드린 거죠. 서로 주로 그 지정 대상이 될 만한 곳은 이 두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